자,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 오늘 배울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순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우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요 제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이라고 했지, 있는. 그러니까 이미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를 뽑아가지고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이미 같은 것이 있어서 얘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뽑혀져 있는 애들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뽑아서 순서까지 배열하는, 그러니까 뽑는 경우의 수까지 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뽑혀져 있는 애들을 배열하는 상황만 배우는 거야. 배열하는 것만 배우는 거야. 알지? 자, 원리는 뭐냐면 원순열이랑 비슷해. 같은 게 몇 개인지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번 봐봐. 선생님이 A, B, C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해볼게.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라 가지고 6개지? 그지? 이 6개야. 이렇게. 내가 갖다 적어볼게. 갖다 적어볼게. A, B, C 이렇게 있고 A, 뭐 C,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볼게. A, C,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 A, C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C, B, A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C, A, B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빼먹었지? B, C, A 빼먹었지? 이렇게 6가지가 나오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A랑 C를 같은 문자로 바꿔보도록 할게. A랑 C를 같은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A, B, A가 되고 그 다음에 A, B가 되고 지금 C를 전부 다 A로 바꾸는 중이야. 얘도 지금 A로 바꾸면 B,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A로 바꾸면은 A, B, A가 되고 A로 바꾼다. 그럼 A, B 이거 A로 바꾼다. B, A 이렇게 되거든. 그럼 한번 보자. 지금 A, B, A 요거 두 개 같은 거지. 그지? A, B 요거 두 개 같지? 그지? B, A 요거 두 개 같지? 그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으니까 두 번씩 셀 필요는 없지. 그지? 만약에 A랑 C가 같은 문자였다고 취급을 하면, 같은 문자였다고 치면, 지금 A랑 A 자리 바꾸는 건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셌던 3팩토리얼이 아니라 같은 게 몇 개씩 나오냐면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2가 아니지. A랑 A가 자리 바꾸는 거였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A랑 C가 만약에 같은 문자라면 요거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무의미하니까 얘랑 사실 같은 거고 A랑 C랑 같은 문자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은 거고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란 얘기야. 같은 걸로 바꿨을 때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6개를 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3개만 세겠습니다 란 얘기지. 이렇게 3개만 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3개만 세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문자 개수만큼 일렬로 배열을 전부 다 해. 3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같은 문자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럼 다시 봐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봐봐. 내가 만약에 A, B, C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은데 A랑 C는 항상 A가 C보다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A, B, C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A가 C보다 항상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개만 세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일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A랑 C의 위치를 바꾸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즉 자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A랑 C를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일 때 한번 해보자. 사실 뭐 이렇게 개념을 나누면서 배울 필요는 없긴 하지만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A, B, B, C 이렇게 5개의 문자를 A, B, B, C 이렇게 하자.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선생님이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전부 다 다른 문자라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일 텐데
다 다른 문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얘네 두 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얘네들도 자리 바꾸는 거 여기서 다 셌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럼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이게 답이야.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 이해가 가니?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해석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도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석을 한번 해볼게. 다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A랑 C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A는 C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럼 봐봐. 만약에 문자가 이거는 문자가 두 개인 문자가 두 개일 때를 한번 해볼게. 봐봐. A, A, B, B, B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5팩토리얼에 A 두 개 같으니까 2팩 B 두 개 같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네 자리 바꾸는 걸 내가 다 써보면 뭐야 왜 초록색이 나와? 만약에 A, B, A, B, B 아니면 뭐 A, B, B, A, B 뭐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되는 게 전부 다 세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볼 거냐면 얘네들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5개의 자리를 내가 마련을 해놓고 지금 내가 A라고 하는 문자랑 B라고 하는 문자를 준비해놨어. 그 중에서 A 2개, B 3개를 준비해놓은 거야. A가 2개 그 다음에 B가 3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 중에서 내가 A 2개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A가 들어갈 곳을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내가 5군데 중에서 A가 들어갈 곳을 2군데 골라. 그럼 A가 만약에 이쪽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B를 여기다가 채우면은 그게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5개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A를 만약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채웠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B가 3개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OC 해서 방금 이 조합은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센 요거랑 같은 값을 지니겠지. 의미도 같으니까. 계산해도 같잖아. 그지? 그래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자가 2개일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문자가 2개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얘가 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갖다 그려볼게.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야.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이쪽에 도착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 자, 우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둘.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이 외의 경우도 많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세면은 몇 가지일까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쨌든 A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오려면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의 경우에서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오른쪽으로 하나, 둘, 3번 간 거고 위쪽으로 2번 간 거잖아. 이 초록색의 경우도 오른쪽으로 3번 간 거고 위쪽으로 2번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만 가면 돼. 말 뭐라 했니 방금? 다시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만 가면 돼.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라이트, 오른쪽, R이라고 써볼게.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만 가면 돼. 위쪽 업.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A에서 B로 도착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쓴 경우가 오른쪽 3번, 위쪽 2번이니까 이렇게 간 거고 내가 만약에 초록색처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위쪽 2번 가고 오른쪽으로 3번 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주황색처럼 가고 싶어. 주황색처럼 가고 싶으면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나온 이 5개의 문자, 즉 R 3개, U 2개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여기서 이쪽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림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예제를 칠판을 좀 지우고 예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기본적인 예제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어놨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AA, BB, CD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A 2개를 한 묶음으로 친다고 치자. 이렇게 묶어버렸어. 그럼 묶어버렸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B랑 B 같은 문자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내가 다 세버린 거야 여기서.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가 안쪽에서 자리 바꿀 수 있지만 자리 바꿔봤자 똑같은 경우니까 여기다 굳이 곱하기 2팩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지금 내가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B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B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니까 마찬가지야. 5팩토리얼. 지금 A는 안 묶여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야.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개가 같은 문자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요거 2개를 더하면 되는데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도 셌잖아. 이해가지? A끼리 묶었어. A 2개를 묶었어. 그럼 얘네들 나머지 다 배열하는 거 셀 때 얘네들이 붙어있는 경우도 내가 여기서 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A랑 B가 모두 이웃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A와 B가 A, B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나 A랑 B가 모두 다 이웃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를 2번 더 해줬으니까 A랑 B가 모두 A끼리 B끼리 모두 이웃해 있는 경우를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 묶어버리면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 하고 4팩 하면 끝이네. 그지? 4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답이 되는 거야. 계산 생략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럼 두 번째 예제 2번. 자, 문자가 AAA, BB, CD가 있는데 얘네들 일렬로 배열한대.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쌤이 이 문자를 좀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였지? 넷, 다, 여, 7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 하라 그랬는데 지금 A도 3개, B도 2개니까 양 끝에 A가 올 수도 있고 AA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양 끝에 BB가 올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B가 오고 여기 B가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자리도 좀 이것도 만들어 놓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케이스랑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양 끝에 A랑 A가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A 빠지고 나머지 요거 문자가 A, B, B, C, D인데 얘네들은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이 노란색만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5팩 5개니까 요거 두개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됐니? 이건 좀 계산을 한번 해볼게. 5, 4, 20, 6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B, B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B, B 2개 빠졌으니까 A, C, D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5팩이고 우선 5팩이고 A 3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지? 계산을 하면 5, 4, 2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 경우랑 2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익힌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먼저 줘. 특별한 경우를 먼저 줘. 뭐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거나 뭐 그럴 때 일렬로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을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6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해서 답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에 적혀 있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이라고 하는 약간 특별한 경우를 줬잖아. 그지? 특별한 경우를 줬으니까 이 양변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을 먼저 고려를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써먹는 거라.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게. 이제 3번. A에서 C를 갈 건데 첫 번째 문제 두 개를 한번 나눠볼게. A에서 B를 갈 건데 A에서 C를 갈 건데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냈다고 치자. A에서 C를 갈 건데 B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그럼 봐봐. A에서 우선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결과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1번이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니?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얼마지? 10, 30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이게 10가지란 얘기잖아. 이게 10가지. 근데 왜 곱하는지 알지? 이게 10가지니까 여기서 이까지 갈 수 있는 게 10개야. 그럼 10개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럼 그 10개에다가 이렇게 둘. 그 10개에다가 이렇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10개. 이렇게 막 여기서 이까지 왔어. 20개. 이렇게 막 왔어. 30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해야 되는 거겠지. 그지? 나 두 번째 문제. 여기 보이나? 보이긴 보이네. 두 번째 문제 여기서 해야겠다. A에서 C를 갈 건데 B를 거치지 말고 B 거치지 말고 가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은 A에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뭐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풀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요거를 빼주면 되겠지. B를 거치는 경우만 빼주면 되니까. 그럼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게 오른쪽으로 5번, 위쪽으로 3번이니까 8팩토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번, 위쪽으로 3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구한 30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 됐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는 그럼 얼마야? 56? 얘가 56이네. 이제 56에서 30을 빼면 되는 거니까 2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지. 봐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문자가 두 개인 거 알겠니? 오른쪽으로 가는 문자랑 오른쪽으로 가는 문자들이랑 위쪽으로 가는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사실 R하고 U밖에 없잖아. 근데 문자가 두 개밖에 없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랑 똑같다 그랬지? 조합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조합으로 풀어도 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그 8개의 그 길이 있는 거야. 8개의 선택?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는 이제 5번이고 위쪽으로는 3번이니까 8, 15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위로 가겠지. 이해가 가니? 아니,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칠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중복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봐봐. 우리가 기존의 순열하고 좀 차이를 한번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적어 놨는데, 기존의 순열은 뭐냐면, 봐봐. 음료수가 이렇게 5개가 있어. 근데 이제 5개가 있는데, 이제 학생 3명이 이제 음료수를 이제 골라 먹을 거야. 각 사람당 한 개씩 골라 먹을 거야. 그럼 얘가 얘를 먹을 수도 있고, 그지?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를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차례대로 먹을 수도 있죠. A, B, D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끼리 순서를 바꿔서 얘가 이제 B를 먹고, 얘가 A를 먹고, 얘가 D를 먹을 수도 있거든. 그치? 아니면 C, D, E를 뭐 이런 식으로 C, D, E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C, E, D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세주는 게 우리 순열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웠었냐면 문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 3개를 골랐어. A, B, C 이렇게 골랐어. 아니면 뭐 A, B, D 이렇게 골랐어. 그럼 그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모조리 세는 거지. 모조리 센 다음에 걔네들을 A, B, D, 뭐 B, A, D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세는 게 순열 P였잖아. 그지? 그럼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럼 봐봐. 얘가 얘를 마셨으면 얘도 얘를 마실 수 없는 구조잖아. 얘가 얘를 마셨으면 얘가 얘를 마실 수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개수에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있는 걸 그냥 얘는 중복 가능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중복 순열을 배울 건데 이건 뭐냐면 중복 가능해서 여러 가지를 뽑아서 순열하는 거야. 중복 가능하게 여러 개를 뽑아서 순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 3개가 있어. 내가 이 자판기를 그려놨는데 이 자판기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기 A라는 음료수, B라는 음료수, C라는 음료수가 있어. 근데 이게 자판기 버튼이야. 디테일하지. 요거 지폐 넣는 거 빨간색 보여? 디테일한 거? 이거 동전. 아무튼 자,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3개가 있는데 음료수는 3개 종류가 3개밖에 없지만 5명이서 마실 수 있지. 자판기에서는. 왜 그래? 이 안에 개수의 제한이 없이 5개 누르면은 5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딱 자판기 구조가 중복 가능한 구조지. 그지? 내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눌렀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지금 5개 뽑은 거잖아. 이해가 가?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뽑았어. 그럼 A 2개, B 2개, C 하나 이렇게 뽑은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내가 만약에 A 2개, B 3개를 뽑았어. A 2개, B 3개를 뽑았어.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잖아. 아니면 A 2개, B 3개를 뽑았지만 얘가 B를 마시고 싶어 B, 뭐 A, B 뭐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돼? 이렇게 중복 가능해서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게 중복 순열인 거야.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봐봐. 뭐 원리는 이런 거야. 얘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는 이 3개 중에서 하나니까 얘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야. 그래서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3의 5제곱 이렇게 그냥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도 알아둬야 돼서 기호는 많이 안 쓰긴 할 건데 얘를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세는 게 중복 순열이에요. 다시 기존의 순열은 중복 가능하지 않았던 거고 얘가 중복 순열은 뭐냐면 중복 가능해. 그러니까 개수의 제한이 없어. 중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수의 제한이 우선 없는 거야. 개수의 제한을 좀 풀어주는 거야. 여러 개 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기만 해. 뽑기만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땐 그건 중복 조합이야. 뽑기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뽑아서 음료수를 놓기만 하는 건 그건 중복 조합인 거고, 그걸 뽑아서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다르게 세는 게 중복 순열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처럼 생겼어 이거? 이거 파이야 파이. 그래서 얘를 3파이 5라고 읽는 거야. 그렇지? 파이 3파이 5 이렇게.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3의 5제곱이다. 얘가 그러니까 중복 순열에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봐봐. 내가 지금 얘가 굳이 얘를 썼는데 A, A, B, B, B 그 다음에 B, B, A, A, B 이렇게 썼는데 얘랑 얘가 뭐야? 사실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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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뽑았어. A 4개, B 하나를 뽑았어.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면 중복순열이 완벽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중복순열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고 몇 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보자. 예제 1. 이것도 문제 좀 적고 갈까? 적는 동안 너는 심심할 거 아니야. 그지? 잠깐만. 자, 예제 1번. 1, 2, 3, 4, 1, 2, 3, 4 이제 4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복 가능하게 이용을 해볼게. 중복 가능. 중복하여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1111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을 때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우리 전체의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4를 한 개를 포함할 수도 있지. 4를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4를 내가 두 개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 그다음 세 번째, 내가 4를 세 개를 포함할 수도 있지. 그치?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4를 내가 네 개라 그랬니? 세 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네 개를 포함할 수도 있지. 그치? 그다음 다섯 번째, 그다음에 4를 안 포함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을 전부 다 해야 되거든. 다 세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부 다를 구한 다음에 이 친구만 빼주면 되겠지. 얘가 그럼 이 전부 다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선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인데 1, 2, 3, 4 문자 4개 있잖아. 그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서 4를 포함하지 않는 네 자리 자연수를 구해야 되니까 4를 빼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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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 여기서 봐봐. 헷갈리지 말아야 돼.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으니까 2, 2, 2, 3 2, 2, 2, 3 2, 2, 2, 3 2, 2, 2, 3 이런 것까지 일렬로 배열하는 것까지 전부 다 세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1, 2, 2, 3 1, 2, 2, 3 1, 2, 2, 3 똑같은 거네. 1, 2, 2, 3 1, 2, 2, 3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거 전부 다 세주는 거라고.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은 거야. 뭐 4, 파, 2, 3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러면은 함수에서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함수 문제는 항상 y 중에서 뽑는 거야. 그치? y 중에서 뽑는 거야. 그럼 이 5개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A랑 그 다음에 C를 뽑았다고 치자. A, A, C. 그럼 처음에 A 뽑은 애랑 얘랑 대칭하면 되는 거고, 매치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뽑은 A랑 얘랑 매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뽑은 애랑 이렇게 매치하면 되는 거니까 저절로 함수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런데 순서가 있지? 그지? 내가 A, A, C 뽑았으면은 A, A, C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A, C, A 뽑았으면은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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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가는 거. 그럼 함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긴 하는데 순서 바꾸는 것까지 전부 다 다르게 셀 거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5, 파이 3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단순히 곱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 둘 다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데도 얘가 간 곳이랑 상관없이 가도 되잖아. 그럼 얘도 5군데, 얘도 5군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그치? 난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치? 보통 이걸로 많이 쓰긴 하던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 B, C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5자리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뭔 말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A를 5개 적어. A를 5개 적어서 이렇게 들면은 살려주세요 라는 의미야. 아니면 A 2개 적고 A, A, B, B, C 이렇게 적어. A, A, B, B, C 이거는 내가 배고파요 라는 신호 이런 거. AA, BBC를 뽑았어. AA, BBC를 뽑았는데 AA, BBC 말고 AA, CBB 순서대로 적어서 이렇게 들었으면 이거는 배불러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세주세요 뭐 이런 거라고. 이해가? 그럼 봐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답이 그냥 3파이오 이렇게 되는 건데 곱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몇 개예요? 하면은 3개잖아.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 이렇게 해서 그냥 3의 5제곱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 지금 대표적인 예제 3개를 봤는데 이거 말고도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까지 강의 마쳤어. 강의 마쳤고 방금 좀 귀여운 자, 강의 마쳤고 지금 대표적인 문제들만 조금 본 거지 나머지 문제들은 너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사실 이거 강의만 듣는다 그래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확률과 통계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통계의 파트를 제외하고 그 순열과 조합부터 확률까지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준 거랑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본 거랑 이제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구나를 너네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찍어서 카톡 보내면 쌤이 풀어주잖아. 그치?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고생했어.